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GDP가 전년 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7월 2.2%에서 반년 만에 0.4%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요.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분기 경제 여건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장중 달러 원 환율이 1,465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한다는 것은 자체 판단에 따라 정해놓은 일정 기준보다 달러 원 환율이 높을 경우 보유한 해외 자산 일부를 선물환을 통해 매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달러 원 환율은 곧 안정될 것이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새해부터 외환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정치 테마주가 들썩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에 탄력이 좋았는데요. 동원금속과 동신건설, 또 형지 INC가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경기가 부진할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화장품주는 해외 수출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ODM사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 후 직수출할 경우 달러 원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이었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약 보합권, 코스닥은 1.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산이나 로봇, 또 조선 등 기대감이 있는 섹터와 정치 테마주처럼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첫 거래일 치고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신드랩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태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멋진 계좌 그리고 월마다 꾸준히 1,000만 원 이상씩 벌어갈 수 있는 계좌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응원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1월 1일이죠. 1월 2일, 네, 1월 2일 첫 거래일인데 오늘도 역시 첫 상한가는 윤사무엘에서 제가 공략한 거에서 나왔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개의 VI 종목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또 간단하게 할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정치 테마주인 동신건설, 에이텍, 일성건설 뭐 아니면은 또 양자와 관련해서 엑스게이트 뭐 여러 종목들 고려아연, 뭐 신세계 INC, 오리엔트 전공 이런 종목들 중심에는 항상 저 윤사무엘이 함께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12월 달에 또 월천 아니면 또 그 이상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작년 이제 마지막 브리핑이 이거였어요. 짝수보다는 홀수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기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짝수해는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테마주 좀 실체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만 홀수해에는 실체가 좀 있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성장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3년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AI도 있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도 있었고 로봇도 있었죠. 그래서 수급주 위주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에는 좀 반대였죠. 네, 테마주 위주의 강세를 보였었고 매매하기도 좀 까다로웠고 네, 그래서 어쨌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부분들이 리스크가 되면서 이번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보통 2000년도, 2008년도, 2022년도, 2002년도 보면은 하락률 가장 높은 순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거든요. 다 거의 다 짝수해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2011년도 제외하고요. 거의 다 짝수해는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시장이요. 그러면데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년 연속 약세를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즉 홀수해는 언제나 좋았던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여러분들이 짝수해에서 잘 버텼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올해는 기회장이 또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종가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번 주 월요일 3시 20분에 1차 매수가 16만 3천 원에서 16만 원대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을 했고요. 저도 근데 보면서 좀 안 믿겼어요. 약간 이 종목이 은근히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약 4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거의 점상, 거의 T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점상에 가깝게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새해 첫 큰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가 베팅으로 인해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덕분에 멋진 아빠가 될 수 있었다, 멋진 남편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제가 기존에 이제 상따를 해서 잡아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에이텍이라든지 뭐 오리엔트 종목 뭐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뭐 엑스게이트 사실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확실히 아빠 아들아 아빠가 오늘은 삼성 로보틱스로 수익 냈어. 소고기 사줄게 이러니까 삼성 로보틱스라고 약간 역시 사이즈가 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월 1일인데 좀 큰 종목으로 상한가를 수익을 내가지고 너무 기쁜 하루일 것 같고 아마 이 짝수해는 수급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또 상따를 한 것 중에서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예. 이때 이제 유니퀘스트란 종목을 공략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여기가 왜 타점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RS 오토메이션이 그때 당시에 한 25%, 27% 정도 상한가를 갈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RS 오토메이션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 이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이 치고 올라오니까 얘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공략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또 1박 2일이 아니죠. 네, 다음 거래일 1월 2일 거래일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15% 상승을 하면서 시초가에서 던지면 17%인데 뭐 이렇게 대충 던졌어도 15%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저는 좀 주력이 상한가 따라잡기 아니면은 또 상한가 가는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하시다 보면은 계좌가 월천을 안 하고 싶어도 월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나도 계좌를 불려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홀수해인 올해 작년 짝수해였던 2024년에는 많이 하락한 만큼 올해는 기회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또 상한가 선물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새해 선물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새해 첫 거래일부터 또 수익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난주 또 하락장에서도 전문가님의 종목은 선방했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저는 기복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항상 일정한 주식 매매 폼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운동선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뇌동매매를 안 하려고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뇌동매매를 최대한 안 하고 제 매매가 생각보다 그리고 느려요. 그래서 그런 이유 바탕에는 항상 일정한 매매 폼을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거의 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전체 다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 일수를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 3거래일 안에는 웬만해선 여러분들한테 다 수익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방송일이 12월 12일인데 2거래일 만에 28% 목표가에 도달했었고요. 그리고 12월 20일 이후에는 얘는 조금 단기 스윙 관점으로 말씀드렸었죠. 얘가 조금 오래 걸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치상 단기 스윙 위치였기 때문에 6거래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신건설은 2거래일 만에 84%, SG글로벌은 4거래일 만에 약 55%, 그리고 고려아연은 이 큰 대형주가 3거래일 만에 또 26%, 그리고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날 급등을 해줘가지고 13%,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약 2거래일 만에 약 8% 정도가량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멋진 종목 또 히든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전 8시 반, 그 목요일마다 오전 8시 반에서 한 10시에서 10시 반까지 항상 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엑스게이트를 두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방송 공략은 여기서 방송은 여기서 했고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눌림목 들어갔으면은 이거래 만에 28%,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방송을 했었는데 이후에 약 25% 정도가량 상승을 하면서 지금도 주가 모양이 상당히 좋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는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엑스게이트 나도 다시 또 매매해서 수익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신건설은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돈을 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계엄령이 그때 터졌을 때 국회 앞에서는 닭꼬치 장사 그리고 오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서 또 야식 계엄령이 일어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야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바로 동신건설을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시초가에 진입하셨으면은 84%. 근데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횡보하고 있고 지금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은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랠리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 저는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는 동신건설은 5분봉상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매매를 했었는데요. 네, 점상한가에서 T상에서 사가지고 그때 뭐 매도하고 또 사고 해가지고 분할 매도해서 2박 3일 만에 약 뭐 적게는 50%, 60%, 또 많게는 100%까지 여러분들께 수익을 또 단기간 내에 빠르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네, 거침이 없죠, 윤사무엘 폼. 네, 그리고 SG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동신건설이 그 이재명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피로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김동연 관련주로 이제 수급이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4거래일 만에 약 54%, 이때도 방송 공략했었는데 2거래일 만에 22% 올라갔었어요. 역시 윤사무엘은 찍었다 하면은 바로 다음날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뜬금없이 가져왔죠.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90% 확률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매매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방송 공략은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최저점 매수 이후에 3거래 만에 26%, 27%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지금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략을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전량 다 매도했고요, 저는. 그다음에 더 이상 매수는 따로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나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주식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 선수의 비유를 하고요. 주식도 운동 선수처럼 꾸준히 훈련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가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매매를 추구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1박 2일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매매가 있죠. 상한가 따라잡기, 그걸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가 베팅, 그리고 당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여기 증권방송 업계에서 전문가들 중에서 돌파 매매가 주력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는 거의 못 봤는데, 저는 돌파 매매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른 시간 안에 한 5분 10분 안에도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이 들어가니까요. 같이 함께 올해도 멋지게 한번 공략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AI 로봇입니다. 2025년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치열한 수급 공방 끝에 2,400선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로봇 관련 종목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단숨에 뛰어올랐고, 두산 로보틱스도 전 거래일보다 28.11%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로봇에 대한 투자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LG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등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의 인수한 이후 로봇계, 스팟 등을 통해 사업을 전개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오는 2026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최신 소형 컴퓨터인 제슨토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AI 로봇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젠 R&M입니다.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제작하는 하이젠 R&M도 수혜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AI 로봇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앞서서 리뷰를 해주셨지만 오늘 또 지난번에 종가 베팅을 해서 지난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수익이 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점 상한가가 나왔는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점 상한가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철저하게 운이죠. 운도 실력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오늘 제가 이제 그 장중 너튜브 방송했었는데, 저도 상한가라고 이러면서 약간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명확한 매수 근거는 있었죠. 그 매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빨간 날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 이게 먼저예요. 그래야 제가 왜 매수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금 두 기업이 있다. 가장 핫한 기업. 그러니까 그 두 기업을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재미없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가장 큰 기업이고요. 네, 그러면서 인간형 로봇 시대가 열린다. 이게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나왔던 기사예요. 지난주 말부터 갑자기 기사가 많아지더니 뭔가 로봇이 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저는 이게 제 종가 베팅의 근거였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삼성 이런 거에 있어서는 키워드가 되게 좋다. 와우 포인트라고 하죠. 이거를 와우. 예, 좋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로 나왔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생각보다 이거 신선하면 떨어지잖아요. 사실 23년도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었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신선하면 떨어지는데 상징성은 있어요. 확실하게. 예, 상징성은 있죠. 삼성전자에서 뭔가 위기를 뚫어내기 위해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또 테슬라와 엔비디아보다 시가총액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AI 시대를 연 게 오픈 AI잖아요. 오픈 AI가 또 로봇으로 용도가 확장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자체 개발한 M&A 가능성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느꼈었고 그래서 종가 베팅을 했죠.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했습니다. 뭐 타점은 뭐 의미가 없죠. 네, 그냥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점 상한가 갔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 시간대 보시면 3시 20분, 네, 그다음에 1차 매수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잔량은 약 한 500억에서 600억 사이로 박혀 있었습니다. 네, 풀릴 이유가 없죠. 600억에서 500억이 이렇게 상 잔량에 박혀 있는데요.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차트도 중요하죠. 이제 차트상 뭐가 매력을 윤석열한테 느끼게 했는가. 자 보시면은 일단 이 종목의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춰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형성했었죠. 작년 8월 달에 저점이 나오고 나서 8월 달 이후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한 4개월간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 4개월간 만들어진 구간을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의 좀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 게 나왔었고 이 돌파할 때 보시면은 이 회색선이 좀 중요한 편인데 이 회색선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1년선, 24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양봉을 뽑는데 이 고점, 최고점에 24만 2천 원 그리고 종고점 부근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트렌드도 그 종가 부근에서는 확실하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단 그러면은 다음 날은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이 정도의 양봉을 기대하고 여기서 비중 확대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양봉 나면 더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점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황당하긴 했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어디서 또 사야 되나 이걸 좀 다시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A급인 종목은 맞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시장 주목도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매수 근거로 내세웠던 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3년도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에코프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대비했을 때 6분의 1 정도 조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약 85% 정도 조정을 줬어요. 고점 대비했을 때. 근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약 50% 조정,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 조정을 주고 나서 여기서 횡보를 했어요. 얘는 횡보한 게 있나요? 여기서 잠깐 횡보하고 또 저점 낮추고 저점을 안 낮추면서 횡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횡보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종고점을 트라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프로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잖아요. 물론 지수와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예전에 23년도에 주도했던 종목들 대비해서도 우리가 강세를 이 종목의 상대 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죠.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 상한가 가는 날에는 상따를 도와드리고 다음날 시세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종가 베팅, 그다음에 내가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돌파하든 눌림이든 제가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 원사이클 매매로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중개 박스권을 돌파했고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바닥도 잘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윤사물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또 원사이클 매매로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AI 로봇 테마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하이젠 R&M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하이젠 R&M이 로봇 관련해서 1등 종목은 아닌데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추후에 또 계속해서 이런 시세 분출 나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로봇주들이 상한가가 5종목이 갔으니까 최소 못해도 한 2주 정도는 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너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못 사셨다라고 하면은 하이젠 R&M을 그냥 상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네, 어쨌든 이 종목이 이제 좀 휴머노이드의 심장으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이 액추에이터라는 기술이 이제 시장에서 보강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로봇이 동작하는데 어떤 필요로 한 다리나 팔 등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 액추에이터가 이제 기존에 있는 산업용 로봇에는 뭐 3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18개에서 75개가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는 2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삼성 로봇, 뭐 예를 들어서 SB비테크나 이렌시스나 SPG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들, 아니면은 신규주, 뭐 예를 들자면 클로버시나 KNR 시스템이라든지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테마를 좀 분류해서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감속기 기업이나 아니면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또 분류해서 테마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로봇 관련 기업은 지금 현재 5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은 3번째로 갔어요. 그래서 물론 SB비테크가 먼저 상한가를 갔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신규주와 관련해서 로봇주들 중에서는 얘가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완전 모든 시장의 대장은 로봇 관련해서 대장은 뭐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하지만 또 신규주 대장 관련해 가지고는 얘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좀 일봉상에서도 굉장히 이쁘죠, 차트가. 단기 박스권을 넘겨주고 있는 상태고 직전 고가까지도 한 20%에서 24%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클로버시 그 다음이 클로버시 10 몇 % 고점까지 좀 간격이 있고요. 이격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14%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최고가를 돌파할 거란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최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봇 관련주도 2차 전지 관련주도 좋아하는 것만큼 로봇 관련주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 매기가 붙을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시고가 가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상반기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 1분기 정도는 이제 로봇 섹터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젠 R&M의 경우에는 로봇 관련한 신규 상장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고가를 돌파할 경우에 상당으로 더 활짝 열려 있다,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하이젠 RMN도 또 매수 관점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양자 암호화 및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인 엑스게이트입니다. 지난달 9일 구글은 새로운 양자칩 윌로우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공개하면서 슈퍼컴퓨터가 10의 25제곱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엑스게이트가 보유한 가상 사설망 솔루션이 양자 컴퓨터의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양자, 바이오 등의 연구 개발에 6조 3천억 원가량을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9.6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엑스게이트입니다.
전문가님,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또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네. 네, 이제는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오늘 지금 이 종목이 투자 경고에 걸려 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시세를 못 뿜어주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또 장 끝나니까 이게 한 번 더 상승하면은 거래 정지라고 하더라고요. 거래 정지 예고가 떴어요. 이러면은 그냥 상한가 가고 그냥 거래 정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글, 양자, 구글이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개발했는데 그게 어마무시한 기술 혁신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 슈퍼컴이 또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엑스게이트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약세장,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약세장에서 얘가 첫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었어요. 2,50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의미 있는 역사적 신고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시장은 약세였다라는 뜻은 꼬라박고 있는데 이 종목은 천장을 뚫고 올라갔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장 대비 훨씬 더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기서도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여기서도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2거래일 만에 28%, 6거래일 만에 또 25%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차트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를 박스권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데를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아도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거래 정지를 안 먹기 위해서 뭐 주가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간다 이러면은 거래 정지 먹고 더 날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국 첨단 소재가 지금 얘가 투자 경고 먹고 나서 얘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상한가 정말 잘 가는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상한가 같고 여기서도 상한가 같고 여기서도 상한가 네, 다 상한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 첨단 소재도 잘 보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세 초입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 종목이 좀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KCS도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 이 종목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신고가 이후에 이틀 2거래 정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한가죠, 상한가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시그널을 줬어요. 첫 번째 로봇 봐야 된다. 두 번째 대선 테마주에서 이재명 관련주 봐야 된다.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세 번째 양자 컴퓨터. 이거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요.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 안에는 또 폭발적인 시세 기대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엑스게이트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대비 강한 엑스게이트 이 종목의 경우에도 상단이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현재도 기회는 충분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그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동신건설 상한가 따라잡기를 통해서 무려 100%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그 노하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노하우는 오늘 시간에 또 간단하게 풀어드릴 생각이고 네. 근데
좀 약간 요즘에 드는 생각이 예. 상한가를 일주일에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두세 개씩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기뻐하질 않아. 상한가가 나와도. 이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 상한가가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요.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상따를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또 만나기 전에 또 좀 연습한다 생각하고 강의를 간단하게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게 됐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이렇게 뭐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여기서 붙었어요. 근데 사실 이건 고수들도 사실 버티기가 힘들어요. 호가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버티기가 좀 힘듭니다. 분명히 갈 거란 건 알아. 이렇게 갈 거란 거 아는데 이 사이에서 흔들 때 나가 떨어져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아예 상따를 해가지고 잠궈주기만 하면은 다음날 갭이 떠가지고 안전하게 더 수익이 잘 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관점을 달리해가지고 상따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크게 벌려면은 상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장중 매매는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상따는 오히려 잠가주기만 하면은 다음날 갭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 팔고 나오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핵심 이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좀 탄탄하게 올라가는 상한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따를 갔는데 장 초반에 9시 10분 이전에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거는 저도 잘 못 잡아요. 어떻게 가는 걸 좋아하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여기는 보통 38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38선을 따라 올라가는, 여기 이탈 잘 안 하고 올라가는. 왜냐면은 그게 좀 탄탄하게 올라가면서 다음날 좀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음날 갭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갭이 안 나온다고 해도 또 한 번 더 밀어 올려주면서 수익을 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38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교육 영상이 5분이 있거든요. 1시간짜리 한 20 몇 분씩, 그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38선이라는 건 결국에는 강한 종목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빠지면은 사실 강한 종목이 아니죠. 항상 계단식으로 이쁘게 올라가야 강한 종목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38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패대기 나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일봉상 전고점이나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종목 위주로만 저는 공략을 합니다. 이거 제가 안 믿는데 일봉 차트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안 보고 상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재료입니다. 재료. 그러니까 저는 차트는 그냥 이 정도구나, 이 정도 라인이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를 하지 막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 이 재료가 신선한가? 예를 들어 좀 약간 처음 어떤 AI 재료가 나왔어요. 이건 신선한데? 그 다음에 뭐 계엄이 나왔어. 계엄이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신선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엄이 터졌는데 와, 우리나라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신선한데? 좋은데? 이재명 관련주 사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징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상징성 있죠? 이런 거. 의외성,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의외의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기술이 나온다거나 이런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그게 9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아니면은 HTS에서 뉴스가 나와주거나 특징주 기사로, 그러면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따를 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일 등락률 20% 이상 상승 종목 위주로만 저는 공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여기가 5% 구간이고 여기가 10% 구간이고 여기가 한 20%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5%. 사실 여기까지도 가도 저는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어디 가서 하냐? 여기까지 올라오면 알아요. 얘가 이제 상한가 가겠구나. 이때부터 이제 상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걸음이다. 여기서는 장중 매매. 5% 정도 사가지고 한 12%에 팔아. 15%에서 팔아. 이 정도를 하는 거지. 여기서 상한가를 본다? 이거는 신이죠,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부터 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강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 저와 함께 만나시면 저거는 매일 올려드려요. 오늘 2,50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결국에 상한가 따라잡기는 종목 선정의 핵심이거든요. 종목이 좋아봐요. 상한가 가고 다음날도 상한가 가죠. 종목만 좋으면요. 그래서 종목 선정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아침
뭐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렸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니캐스, RS 오토메이션 뭐 이런 로봇주들, 조선주들 봐야 양자 컴퓨터 봐야 되고 정치 관련해서는 이재명 관련주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 쪽, 자율주행 쪽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 다 나열해 드렸고 오늘 또 장중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 이것도 많다. 2개로 다 줄여드렸죠. 뭐 로봇 관련해서는 이거 딱 2개만 봐라. 그다음에 조선주 이거 딱 1개만 봐라. 뭐 양자 컴퓨터 딱 2개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압축해가지고 그 종목을 가지고 비중 베팅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으면 솔직히 돈 버는 사람 없어요. 최대한 압축해서 매매를 해야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제가 다 매매 공략기 들어갔던 종목들 위주로만 오늘 리뷰를 해드릴 텐데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동신건설은 12월 5일 날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이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야 여기서 점상 갖고 여기서 T상 갔는데 어떻게 여기서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 나중에 가니까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죠. 항상. 네. 저는 항상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높은 자리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꼭 이렇게 횡보하면 여기서 사요. 사람들은. 여기는 또 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 썼습니다. 자, 계엄령 사태에 신선하죠. 신선함. 계엄령 사태에 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뉴스 나왔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들어갔냐? 자, 여기서 상한가 풀릴 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상한가 풀릴 때 2박 3일 만에 100% 상승.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빨간 선이 뭐냐? 38선이에요. 38선. 38선 이탈합니까? 이탈해도 바로 올라오죠. 이탈 잘 안 하죠. 네, 이탈해도 바로 한 1분 만에 올라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다가 추세가 끝나면은 매도하는 겁니다. 38선이 깨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탄력이 줄어들어요. 종목이. 네, 더 이상 잘 못 갑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2박 3일 만에 100% 드렸었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수많은 분들이 50% 이상 수익 났다. 네, 이런 식으로 계좌 인증 많이들 해주셨어요. 수십 분께서. 자, 그 다음에 에이텍. 에이텍도 보시면 여기 정고점 돌파. 그리고 여기서 샀습니다. 이날. 네, 여기서 샀어요. 똑같이 샀어요. 여기서 저점에서. 얘는 2등주였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에서 샀어요. 네, 그 다음에 2박 3일 만에 100% 상승. 이것도 드신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100% 상승한 거. 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장중 너튜브를 통해서 실제 타점까지도 잡아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침 8시 반에서 또 10시 반, 뭐 길 때는 11시까지 제가 뭐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장중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신고가 위주였죠. 근데 오리엔트 전공이 거래 정지 당했고 동신건설 거래 정지, 얘는 투자 경고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래 정지 당하니까 그럼 투자 경고인 종목에서 찾아야겠네. 일단 전일 상한가 갖고 여기서 한번 그러면은 공략해보자. 재료는 그거죠. 다른 종목들이 거래 정지니까 얘는 투자 경고니까 여기로 이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가 무렵 상한가 들어갈 때 들어갔습니다.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17% 갭. 네, 시초가에 그냥 팝니다. 네, 17% 수익 내고 나옵니다. 수익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내요. 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이거 장중에 흔들리거든요. 저는 그냥 아예 상한가 들어갈 때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스게이트 종고점 돌파 구글 양자 키워드 좋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네, 여기서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시초가부터 여기서 상따 들어갔었고요. 이때 이후로 32% 상승해가지고 분할 매도했고요. 여기서도 종가 베팅해서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원사이클 매매로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빌리언. 자, 정고점 돌파. 네, 돌파했죠. 네, 그 다음에 구글이, 여기도 구글이에요. 5분 만에 희귀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나와가지고 상따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는 장중 매매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상따 해가지고 1박 2일 만에 24% 상승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의 타점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장중 매매에서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팔고 분할 매도.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0% 수익 내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가 이제 마지막인데 2월 29일 날 3월 5일 날에 이제 제가 SP소프트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정고점 돌파할 때 상따 하고 갭 18%, 정고점 돌파할 때 상따 해서 갭 23%. 수익 진짜 쉽게 내죠.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해야 돼요. 주식을. 수익을 쉽게 내야지 안 지쳐요. 근데 막 여기서 사가지고 이상한 데서 사가지고 물리고 또 손절하고 또 사가지고 또 물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상따로 여러분들도 수많은 분들이 작년에도 월천 계좌 인증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월천 계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 히든 종목은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 가져왔는데 아까 아나운서님이랑 얘기하셨을 때 네. 야, 이거를 이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 제가 그랬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나는 낮은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뭐 동신건설도 제일 처음에 잡았을 때는 사람들이 야 이거 고점인 거 아니냐. 근데 결국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00%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횡보할 때 여기서 사더라고요. 물론 여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100% 수익이 나고 여기서 이제 스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그래서 핵심 모멘텀은 이제 그거죠. 아빠 오늘 삼성 로보틱스로 수익 내고 나왔어. 삼성 로보틱스. 네, 이거죠. 키워드가 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회사 편입 이슈로 어떤 상징성을 갖는다. 그리 드디어 삼성전자의 재무로 이제 편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도 이제 몇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1분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제센토르를 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투자받은 66억 달러를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을 인수를 한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테슬라도 뭐 테슬라 봇이 올해 또 출시가 되는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로봇 열풍에 현재 10조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대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6월 달 안에 상반기 안에 얘는 IPO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관련주들 여러분들 정리해 놓고 지켜봐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 클로봇인가? 그 종목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죠. 네, 그다음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에 또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 상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로봇 관련 모멘텀은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가격 전략은 1차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인데 사실 내가 좀 갭이 많이 올라가면은 사실 잡기가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와 함께 장중 매매 하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또 타점을 잡아드릴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초가부터 한 21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내일은 갭은 많이 뜰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갭이 뭐 적게 뜨더라도 그러면 여기 상단은 지지하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점과 저점,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 상단을 지지해 주는지 이렇게 갭이 떴을 때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2차 매수가는 따로 만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시초가부터 21만 5천 원,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30만 원, 2차 목표 주가는 4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0만 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종가 베팅한 이유는 여기였어요.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 여기가 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으면은 추가적으로 또 랠리를 또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실제 제가 2023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제 주력이 몇 가지 종목이 있었어요. 뭐 에코프로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AI 관련주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이 빨간 화살표는 매수, 파란 화살표는 매도인데 실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1월 달부터 꾸준히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이 종목의 어떤 구질, 이 종목의 모멘텀은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이 훨씬 저보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매매를 했던 경험,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우리의 채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까지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내일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2차 목표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드라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로봇에 대한 투자가 커지면서 로봇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M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는데요. 내일 시초가에서부터 21만 5천 원 선 매수 시 1차적으로 30만 원까지 돌파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